38번 지문 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38번은 모의고사에서 삽입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자료 기준으로는 7번 문장이 원래 네모박스에 주어진 문장이었고 이 문장에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다 짜여진 올바르게 자리 잡은 글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면서 7번 문장이 왜 이 자리에 들어와야 하는가, 문제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도 먼저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지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삽입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주어진 네모박스를 먼저 읽어야 되고요. 그 네모박스를 통해서 이 문장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어떤 식의 내용이 나와야 하는가, 어떤 식의 전개가 가능한가 라는 걸 먼저 추론한 이후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추론했던 그 지점을 찾아 나가는 문제인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푸셔야 됩니다. 지금 38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단 7번 문장이 네모박스에 주어졌다 생각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다른 개인들은 선호합니다. 하루 종일 업무와 가족 역할을 통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 간단한 문장을 읽고 어떤 단어에 꽂혀야 하는가? 지금 우리는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찾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other individuals라는 부분에 꽂혀야 돼. 특히 그 중에서도 other이란 단어에 꽂혀야 돼. 다른 개인들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추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떤 식의 추론을 할 수 있냐? 다른 개인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의 앞에는 A 한 개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거야. 막 쭉 설명이 됐을 거야. 이 A 한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개인들은 이라고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문장을 기준으로 뒷부분에는 이제 요 다른 개인들, 그러니까 B 한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막 서술이 되겠죠. 즉 어떤 식으로 문제를 읽어야 되냐, 어떤 식으로 글을 봐야 되냐, 이 글에서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다가 한 문장을 기준으로 다른 개인들로 넘어가게 될 거란 말이야. A 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B 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지점 사이에 7번 문장이 위치해야 가장 논리적으로 적절하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글을 읽으면서 내가 찾고 싶었던 그 지점에 주목해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지문 해석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 글이 흘러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업무와 집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뭐 때문에? 이동 가능한 전자기기가 만들기 때문에 가목적어 쓰였고 진목적어 쓰인 구조입니다. 여기가 목적격 보어가 되겠죠? 진목적어는 먼저 해석을 해주고 가목적어는 뜻이 없으니까 없는 셈 쳐버리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동 가능한 전자기기가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것을 점점 가능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집과 업무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 거죠. 그쵸? 요즘에는 뭐 휴대폰으로도 일할 수 있고 패드로도 일할 수 있고 노트북으로도 일할 수 있다 보니까 꼭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집에 와서도 충분히 그 업무를 좀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것과 집이라는 공간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라는 문장인 거죠.
개인들은 다릅니다. 자, 어디에서 다르냐면 그들의 시간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 방식에서 다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일과 업무와 외부의 책임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 방식에서 개인들은 다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글의 소재를 뽑아내보자면 이 글은 업무와 개인의 일을 위한 시간 관리 방법의 차이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라고 시작을 했어. 그럼 여기서 내가 딱 걸려야 돼. 왜냐면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풀 당시에 네모박스에 주어진 7번 문장을 읽었단 말이야. 근데 7번 문장의 시작이 other 이란 단어였단 말이야. 다른 개인들은 이라고 했었지. 근데 이 other 이란 단어의 짝꿍이 누구냐? some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 요 부분이 아까 우리가 네모박스에서 찾았던 그 A 개인들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야. 요 글을 쭉 읽으면서 이 A 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가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을 넣으면 되는 거라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뭘 선호하냐면요. 일을 나누고 분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여기서 so that은 뭐뭐 하도록 뭐 하도록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되도록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가정의 일과 본인의 업무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싶다는 거야. 나누고 싶다는 거야. 그 뉘앙스가 담긴 단어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이에요. 분리시키거나 분할하고 싶대. 왜? 경계 교차 지점이 최소화되도록 업무와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일의 교차 지점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야. 완전히 딱 분리해서 일은 일, 가정 일은 가정, 공과 사를 딱 나누고 싶다는 거지. 이 두 개의 교차 지점이 아예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만나지 않도록,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이 교차되지 않도록 두 개를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를?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누구를 위한? 업무와 가족을 위한. 이메일 계정도 일하는 용이 있고 이제 가족들이랑 소통하는 용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 할 수도 있냐면 try to conduct work. 일을 수행하려고 노력할 거야. 어디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가족 문제는 다룰 거야. 언제? 오직 쉬는 시간에 아니면 일하지 않는 시간에만 가족 문제를 다룰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 말했던 some people의 특징은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일하는 시간에는 딱 일만 하고 내가 그 외에 내 개인적인 일을 하겠다. 일과 개인적인 일은 구분해서 시간을 아예 나누겠다라는 성향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분된 별개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심지어 인식해왔다. 여기서 notice도 오형식 동사예요. 뭘 봐왔냐면 이런 분리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두 개의 폰을 들고 다니는 것을 봐왔다 이거죠. 투폰을 들고 다니는데 하나는 일하는 용, 하나는 개인적인 사용으로. 쌤도 지금 교습소를 하면서 투폰을 만들어가지고 상담용 휴대폰이랑 개인용 휴대폰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처럼 이제 폰을 두 개를 들고 다니면서 업무를 할 때는 업무용 휴대폰으로만 하고 개인적인 용도를 할 때는 개인용을 쓴다. 뭐 이런 거죠. 여전히 우리는 3번에서 말했던 이 some people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번, 4번, 5번 다 분리에 대한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분할하다, 분리하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유동적인 근무가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개인들에게는 왜냐면 그들은 할 수 있으니까요. 더 큰 구별을 뭐와 뭐 사이에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에서의 시간 사이에 더 뚜렷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flexible schedule이라는 걸 여기서는 유연시간 근로제라고 해석하면 돼요. 유연시간 근로제 가 잘 작동을 한다,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구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과 그 외 개인적인 역할을 나누고 싶어하는 성향의 사람들의 얘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런 다음 이제 7번 문장이 들어가는 거죠. 다른 개인들은 하루 종일 일과 가족 역할을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걸려야 되나? 통합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방향성이 바뀌었지. 위에는 완전히 나누는 거, 구별하는 거, 뚜렷하게 떨어뜨려 놓는 거, 분할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7번에서는 두 개를 통합한다고 했단 말이야. 8번 가봐야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아직 이 자리가 정확한 자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8번을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8번. 이것은 수반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메시지를 아이들과 주고받는 것을, 근데 어디에서? 직장에서. 또는 이메일을 보는 것을 어디에서? 집에서 또는 휴가 중에. 얘들아, 이거 뭐야 지금? 아까 분리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는 일만 한다 그랬잖아. 그리고 본인의 개인적인 일은 개인적인 시간에 한다 그랬잖아. 근데 8번 문장에 말하는 이야기는 직장에서 가정의 일, 아이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건 내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직장에서 내 사적인 영역의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메일을 확인하는 거는 내 업무상의 일이잖아. 그거를 집에서 아니면 휴가 중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내 업무와 가족 역할을 통합하는 사람들인 거지. 뭐 하기보다는 returning to work, 일하러 돌아가서 메일박스에 쌓인 수백 개의 메시지를 찾기보다는, 발견하기보다는 그냥 집에 있거나 휴가 중에도 바로바로 이메일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번 문장이 빼박 가정일과 나의 업무를 통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6번과 8번 사이에 7번 문장이 들어가는 논리였던 것이고요.
문장의 지문의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 이렇게 공부하고 단어 위주로 좀 학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지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순서로 변형이 된다면 이렇게 도입이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분할하는 사람들, 분할자들에 대한 특징이었고요. 이렇게가 통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지문을 크게 3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구조를 봐주면 좋겠습니다.